예, 저희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생겼습니다.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오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까지도 일상적으로 사찰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. 정치부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1월 26일자였나요? 28일자죠. 여기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 사장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해임이 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했다든가 일상생활을 사찰한 것.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중대한 비리를 사찰하는 것도 뭐 사찰 자체가 갖는 형식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의 일상을 감시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네. 그 조 전 사장은 사찰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. 이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 등산 등 일상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. 이거고 이 또 다른 하나는 그 최성준 현 방송통신위원장 그 사람이 2014년 2월까지 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했는데요. 그때 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거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예. 조 전 사장은 이걸 근거로 이 부장판사 이상의 이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이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찰을 한 겁니까, 그러니까? 네, 조 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답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. 예. 한 일간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과 시간에 등산을 떠난다. 이런 내용의 비판 기사를 준비를 하자 이 당혹감이 역력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등산을 좋아하는 양 대법원장이 실제 당시에 이런 논란 때문에 꽤 신경을 썼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최성준 위원장 관련해선 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과잉 의혹을 보였고 이 소설가 이회수 씨 등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예.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뭐 당연히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. 근데 이걸 단순한 주장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여기를 통해서도 보면 청와대가 판사의 성향을 파악했다.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언론노조가 지난 8일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. 예.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중에서 2014년 9월 4일 이 목요일 부분을 보면 법원 영장, 당직 판사 가려, 청구토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예.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주말마다 돌아가는 당직 판사에 대해 이 청와대가 어떠한 성향을 파악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 조한규 전 사장이 폭로한 내용이 혹시 실제로 청와대가 이 법관들을 사찰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. 예. 판사들의 성향까지 가려서 하라는 걸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리고 조한규 전 사장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. 정윤회 씨. 네. 이 정윤회 씨가 수억 원대의 돈을 받고 그러니까 질문 과정에서는 7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돈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를 발탁시켜줬다.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. 네, 문건 파문이 처음 일었을 당시에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 원을 준비를 해야 한다. 이런 문건의 내용이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. 오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 부총리급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가 7억 원 정도를 받은 게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 전 사장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.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. 김 의원이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현직이어서 답하기가 곤란하다.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예, 예. 그런데 이 부총리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이 감사원장, 이 경제부총리, 이 사회부총리, 그리고 국회부의장 2명, 한 5명 정도를 보통 부총리급이라고 분류하고 이게 직제 부총리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네. 되게 그렇게 그 급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. 의전 서열을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물론 이게 좀 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조 전 사장이 해당되는 사람의 범위를 좀 좁혔죠. 답변하는 과정에서. 네,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예. 자신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처럼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그 조 전 사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총리급으로 뭐 국정원장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. 조 전 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구도로만
보고를 받았다. 그래서 문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예. 어쨌든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윤회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게 돼서 2014년 때 정윤회 문건 수사 때 이 부분도 수사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그동안에 한간에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조 전 사장이 바로 그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이후에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, 조한규 전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 게 2015년 2월 27일 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이 됐는데요. 그러니까 보도한 후 한 석 달 뒤의 일이었죠. 네, 그 정도 예, 시점이었습니다.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김만호 씨가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에 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.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뭐 다 밝혀져야 될 일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일 것 같아서 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.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 특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허진 기자였습니다.